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Barrier Enabled IO Stack for Flash Storage라는 페스트 18년도에 이제 게재된 논문입니다. 모티베이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던 리눅스 IO 스택은 잠시만요. 모던 리눅스 IO 스택은 여러 개의 이제 아비스트레이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그리고 블락 IO, 그리고 플래시 스토리지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아비스트레이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레이어에서는 이제 그 커맨드들이 자기의 그 레이어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스케줄링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순서랑 나가는 순서가 다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 스토리지 오더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이라든지 아니면 파일 시스템 저널링이라든지 데이터가 써지는 순서를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현재 이 리눅스 IO 스택 구조에 따르면 구조에서 이렇게 스토리지 오더를 보장을 하는 게 매우 큰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트랜스퍼 플러시 동작 때문인데요.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IO 스택의 이제 오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파일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이 IO 스케줄러에 이슈하는 오더, 그리고 블락 레이어에서 디바이스로 디스패치하는 오더, 그리고 커맨드 큐에서 라이트백 캐치로 트랜스퍼하는 오더, 라이트백 캐치에서 플래시로 퍼시스트, 그러니까 플래시로 쓰는 이 퍼시스트 오더, 이렇게 네 가지 오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슈하는 오더와 플래시에 이제 쓰여지는 오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중간중간에 이제 파셔 오더들을 맞춰야만 합니다. 이제 모던 IO 스택에서는 호스트가 이 퍼시스터 오더를 이제 컨트롤할 수 없다고 이제 가정을 깔고 이제 개발이 되어 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퍼시스터 오더가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퍼시스터 오더가 그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호스트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슈 오더와 그러면 이 퍼시스트 오더를 그럼 현재는 어떻게 맞춰주고 있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랜스퍼 앤 플러시 동작을 통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고요. 예를 들면 라이트 A가 먼저 써지고 라이트 B가 그다음 써져야 된다라고 할 때 라이트 A를 이슈한 다음에 이 플래시에 다 써지고 나서 이제 라이트 B를 이슈하는 겁니다. 그냥 싱크로너스하게 이제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작을 지금 트랜스퍼 앤 플러시라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 트랜스퍼 앤 플러시에는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온 트랜스퍼라고 해서 DMA를 기다리는 시간, 웨이트 온 플러시라고 해서 그 랜드 플래시의 데이터가 적히는 시간, 두 가지로 보고 있고, 도 이제 시리얼한 동작이기 때문에 커맨드 큐에는 이제 커맨드가 잘 쌓이지 않겠죠. 그래서 아웃스탠딩한 커맨드 개수가 낮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의 플래시 스토리지의 패러럴 유닛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패러럴 유닛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여드릴 것은 오더리스 그럼 IO에 대비해서 그 트랜스퍼 앤 플러시가 동반한 오더드 라이트의 오더드 IO의 그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이제 타겟이 있는데 이제 X축은 이제 오더리스 IO고 이제 Y축은 오더리스 IO 대비 오더드 IO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래도 이제 이 비율이 높은 게 이제 채널이 하나짜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게 채널 8개짜리, 이 마지막에 있는 게 채널이 32개짜리입니다. 즉, 패널 유닛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더리스 IO는 커지는데, 오더리스 IO 대비 오더드 IO의 비율이 굉장히 낮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패널 유닛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오더드 IO에 대해서는 지금 맥을 못 추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Barrier Enabled IO 스택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 이거는 이제 트랜스퍼 앤 플러시 오버헤드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트랜스퍼 앤 플러시 오버헤드를 줄여서 플래시 스토리지 안에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패러럴 유닛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그 스토리지 오더를 버추얼리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디자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 Clear Enabled IO 스택의 큰 그림인데요. 파일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있는 그 블락 디바이스까지 이제 모든 부분을 다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락 레이어에 이제 에포크 베이스드 IO 스케줄러라는 게 이제 이슈 오더와 이제 디스패치 오더를 맞춰주는 부분이고, 오더 프리저빙 디스패치라는 게 디스패치 오더와 트랜스퍼 오더를 맞춰주는 거고, 제일 아래에 있는 베리어 커맨드가 트랜스퍼 오더와 퍼시스트 오더를 맞춰주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텀업으로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에 대한 모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 라이트 커맨드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퍼 오더와 이제 퍼시스트 오더를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의 EMMC 그 안에 있는 스탠다드 커맨드 셋에 이제 디파인되어 있는 이제 베리어 커맨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오더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베리어 커맨드가 기존 이제 플러시 커맨드랑 다른 점은 플러시 커맨드는 이제 그 데이터가 플래시에 이제 적히는 걸 보장을 하는데 반해 베리어 커맨드는 이 데이터가 플래시에 적히는 것을 보장하지 않고 바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라이트 A를 던지고 라이트 커맨드 A를 던지고 그다음 베리어 커맨드를 던지고 라이트 커맨드 B를 던졌을 때 이제 디바이스 내부적으로 이제 라이트 커맨드 A가 먼저 적히고 그다음 B가 적힌다라는 것을 디바이스 내부적으로 이제 보장을 하는 거고, 이제 호스트가 뭐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옵티마이즈를 한 게 기존에는 이제 베리어 커맨드를 그냥 프로 커맨드로 던졌다라면 지금은 이제 베리어 커맨드 전에 있는 마지막 라이트 커맨드에 베리어라는 이제 플래그를 달아가지고 던져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커맨드의 이런 통신 오버헤드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런 베리어 라이트 커맨드를 어떤 식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냐는 일단 PLP가 있는 스토리지랑 PLP가 없는 스토리지가 좀 다른데, PLP가 있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전원이 갑자기 나가도 일정 시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캐퍼시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라이트 패키지에 그냥 써졌다는 게 낸드에 플래시에 써지는 거랑 이제 동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울 거고, 밑에 있는 이제 PLP가 없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LFS 그런 스타일의 크래시 리커버리 루틴을 통해서 베리어 라이트 커맨드를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베리어 라이트 커맨드를 통해서 플러시 없이도 퍼시스트 오더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호스트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웨이트 온 플러시 오버헤드를 줄이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것은 오더 프리저빙 디스패치 모듈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디스패치 오더와 트랜스퍼 오더를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요 모듈은 이제 디스패치 큐에서 이제 커맨드 하나하나씩 까면서 베리어 라이트 리퀘스트가 왔을 때, 그러니까 리퀘스트 오더드나 리퀘스트 베리어라는 이런 플래그가 달린 리퀘스트가 왔을 때 베리어 라이트를 만들어줘가지고 커맨드 큐에 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스카시 인터페이스에 기존의 이제 스카시 인터페이스에 있는 커맨드 프라이어리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프라이어리티 레벨이 스카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헤드 오브 큐랑 뭐 오더드랑 심플 이렇게 있는데, 헤드 오브 큐 같은 경우는 커맨드 큐에 제일 앞에 넣어주는 거고, 오더드 같은 경우는 가장 뒤에 넣어주는 거고, 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더 프리저빙 디스패치는 베리어 라이트가 왔을 때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오더드로 세팅을 해서 제일 뒤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기존에는 오더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심플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랜덤하게 계속 넣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퍼 오더랑 퍼시스트 오더가 이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베리어 라이트가 앞서서 이제 생겨남으로써 이제 그 오더드 프라이어리티가 이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그렇게 프라이어리티를 그냥 세팅을 해서 뒤에 밀어줌으로써 기존에는 이런 트랜스퍼 오더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커맨드를 하나 던진 다음에 그 DMA가 다 끝난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퍼가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커맨드를 던져야지 그 트랜스퍼 오더가 이제 맞춰졌는데, 지금은 그냥 디스패치만 하고 나서 다음 커맨드를 던져도 이제 이런 트랜스퍼 오더가 맞습니다. 즉 이제 이런 웨이트 온 트랜스퍼 오버헤드가 줄어들게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프로세스가 블락킹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다음 설명드릴 것은 에폭 베이스드 IO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슈 오더와 이 디스패치 오더를 맞춰주는 놈입니다. 그래서 에포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에포크라는 거 사이로 해서 이제 배리어를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포크 안에는 여러 개의 이제 리퀘스트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에포크 안에 들어가 있는 리퀘스트들은 이제 자유롭게 스케줄되고 순서가 섞여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더리스 리퀘스트와 오더가 보장되는 리퀘스트를 나누고 있는데 그 오더리스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에포크에서도 이제 스케줄링 되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굳이 오더리스와 리퀘스트에 대해서 그런 오더 관련된 그런 컨스트레인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F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더가 보장돼야 되는 1, 2, 4번 그 라이트를 IO를 보내고 있고 PD 플러시 같은 경우는 오더가 보장되지 않아도 되는 3, 5, 6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O 스케줄러에 이제 밀려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케줄러는 이 비디오가 쳐져 있는 커맨드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뒤에 커맨드는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IO 스케줄러에 다 들어가게 되고 이 IO 스케줄러 안에서는 뭐 데드라인 스케줄러든 그 팔러시에 맞게끔 데드라인이든 뭐 CFQ든 거기에 맞는 그냥 스케줄러 팔러시에 의해서 이제 자유롭게 스케줄링이 되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디스패칭 큐에 이제 큐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런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그런 IO에 대해서 이제 배열을 쳐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블락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 블락 레이어를 잘 이제 활용하기 위한 그런 파일 시스템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새로운 두 가지의 이제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F 베리어라는 거고, 또 하나는 F 베리어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싱크와 데이터 싱크가 거의 유사한데 다른 점은 데이터가 그 플래시에 이제 써지는 걸 보장하지 않고 해주는 겁니다. F 싱크와 F 데이터 싱크는 이제 그 플래시에 데이터가 다시 써지는 걸 보장하고 리턴을 하는 거고 F 베리어와 F 데이터 베리어는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ext4의 이제 fsync를 좀 더 개선하고자 했는데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ext4 안에 fsyn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yn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티 페이지, 그리고 저널 로그, 그리고 저널 커밋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낸드에 그러니까 플래시에 적습니다.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널 커밋 같은 경우는 이제 더티 페이지와 저널 로그가 적힌 다음에 이제 저널 커밋이 적혀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제 배리어가 쳐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매우 어떻게 보면 되게 시리얼한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뭐 그 더티 페이지 트랜스퍼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JBD한테 일 넘겨준 다음에 전원 로그 트랜스퍼하고 기다리고 플러시 그리고 기다리고 EC 그 저널 커밋 이제 트랜스퍼하고 그 다음에 플러시 되는 것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리턴이 됩니다. 매우 뭔가 필요하지 못하고 좀 시리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배리얼 FSS는 방금 같은 상황을 약간 개선을 했는데요. 일단 그 더티 페이지와 저널 로그를 하나의 에포크로 묶고 저널 커밋을 또 다른 에포크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배리어를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면 파일 시스템이 그냥 그 더티 페이지만 그 디스패치를 해주고 그냥 커밋 스레드한테 넘겨준 다음에 커밋 스레드가 페이지의 이메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디스패치 해줍니다. 그리고 JC 그 커밋 같은 경우도 그 뒤에 연달아서 바로 그 디스패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뒤에 그 JC에 대한 그런 그 DMA가 끝나고 나서 이제 플래시 한번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크가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단 플러시도 기존에는 이제 2번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 번으로 줄였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렇게 DMA 트랜스퍼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기다리는 시간도 여기서 없앴습니다. 여기서 이제 F 베리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랜드 스플래시에 적힌 것을 보장하지 않고 바로 리턴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디스패치만 해준 다음에 바로 리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싱크보다 훨씬 더 짧은 이런 리턴 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저널링을 약간 더 그 옵티마이징 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그 저널 트랜잭션을 담당하는 스레드가 JVD라고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커밋 스레드와 플러시 스레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커밋 스레드는 디스패치만 해주는 놈이고요. 이 플러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시만 해주는 놈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제 그런 프리미티브들 그냥 F싱크나 F데이터 싱크 그리고 새로 모은 F베리어, F데이터 베리어들을 잘 구분하기에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저널 트랜잭션들을 좀 패러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이제 JBD가 그 디스패치도 하고 디스패치 기다리고 그리고 플러시 때리고 플러시 기다리고 이런 동작을 그렇게 싱크로너스하게 진행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커밋 스레드가 그냥 디스패치만 해놓고 그 뒤에 이제 다음 저널 트랜잭션에 대해서 그냥 커밋만 하면 되고 플러시 스레드는 약간 에이싱크로 동작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저널 트랜잭션들이 좀 동시에 컨커런트하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널 링이 어떤 식으로 컨커런시하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패러하게 동작을 하냐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베리어 FS 같은 경우는 이 선 하나가 이제 하나의 그 저널 트랜잭션의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스패치 레이턴시 이후에 바로 다음 저널 트랜잭션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저널 트랜잭션들이 좀 패러럴하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EXT4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패치 레이턴시와 뭐 트랜스퍼 레이턴시 그리고 플러시 레이턴시를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저널 트랜잭션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이제 패러럴하지 못하고 시리얼하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퀵플롯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슈퍼캡이 달린 SSD F싱크의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캡이 SSD가 달린 거는 플러시 레이턴시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바로 다음 저널 트랜잭션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슈퍼캡 SSD 같은 경우는 플러시 커맨드 리턴이 되더라도 랜드에 쓰여져 있다는 보장은 그러니까 그 랜드에 다 쓰고 나서 리턴을 해주는 게 아니라 랜드에 쓰지 않고 리턴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더 패러럴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슈퍼캡 SS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캐피스 그 슈퍼캡이 달린 거니까 별도의 이런 하드웨어가 더 들어간 거고 비용이 더 발생을 하는 건데 베리어 FS는 그런 별도 하드웨어 없이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렇게 패러럴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밸류에이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이제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테스트 실험을 하였고요. 슈퍼캡 SSD, 플레인 SSD 둘 다 SATA 3고 3.0이고 그리고 이제 8짜리입니다. 모바일 스토리지는 이제 UFS 2.0 그리고 채널은 하나짜리입니다. 베리어 라이트 커맨드에 대해서는 모바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직접 베리어 라이트 커맨드를 스토리 그 펌웨어 안에 구현했고요. 플레인 SSD와 슈퍼캡 SSD는 구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플레인 SSD 같은 경우는 그 베리어 라이트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5%다라는 이제 가정을 깔고 원래 나오는 결과에다가 5%를 까는 형식으로 했고요. 슈퍼캡 SSD는 이런 오버헤드가 0%다라는 가정을 깔고 이제 테스트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레이어에 대한 이제 성능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제 4kB 랜덤 라이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그 IOPS 스루프입니다. 플레인 SSD, 슈퍼캡 SSD, UFS가 이렇게 있고요. 왼쪽부터 그 F 데이터 싱크 이 놈은 이제
그 F데이터 싱크인데 이제 플러시가 없는 F데이터 싱크거든요. 그래서 이 놈은 이제 웨이톤 트랜스퍼만 먹는 놈이고, 이 다음 이 놈이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 F데이터 베리어이고요. 마지막 오더리스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놈이 이제 제일 옵티멀한 놈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베리어를 동반한 라이트를 던진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멀한 경우와 거의 유사하게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트랜스퍼 앤 패치가 동반되는 이 F데이터 싱크 라이트는 이런 오더리스 라이트나 F데이터 베리어 라이트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슈퍼캡 SSD에서는 그래도 좀 0.5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거는 슈퍼캡 SSD에서는 플러시 레이턴시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스탠딩한 커맨드 개수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쟀는데요. 그 웨이톤 트랜스퍼, 그러니까 X 상황에서의 이런 QD를 잰 건데 매우 낮은 수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베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는 QD를 풀로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QD가 높다는 건 이제 아웃스탠딩한 커맨드가 높다라는 거고,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패러럴 유닛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됩니다. 이제 파일 시스템 저널링에 대한 성능 평가인데, 이제 ext4와 베리어 fs를 비교를 하였고요. 4KB 라이트 F싱크입니다. 레이턴시인데요. 먼저 왼쪽이 이제 그 ext4, 오른쪽이 BFS, 그러니까 베리어 f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도 이게 자명한 결과가 나오는데, 베리어 fs가 이제 ext4보다 다 훨씬 더 낮은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그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SSD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낮게 나오고, 이제 UFS 같은 경우는 60% 정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어를 늘려감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파일 시스템이 좀 스케일러블한지를 보기 위한 실험이었는데요. 이 검은 색깔이 이제 BFS고, 이 흰 색깔이 그냥 ext4입니다. 그래서 BFS가 ext4보다 더 스케일러블하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버 워크로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워크로드를 돌렸는데, 버멜이랑 TP 인설트라는 워크로드를 돌렸습니다. 이 두 가지 워크로드는 이제 F싱크가 굉장히 많다고 잘 알려져 있는 워크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리어 FS가 이제 ext4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여기 있는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ext4의 F싱크고, 오른쪽에 있는 게 BFS의 이제 F싱크입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지금 성능 향상이 있고요. 슈퍼캡 SSD에서는 한 1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캡 SSD는 플러시 레이턴시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성능 이런 향상 폭이 플레인 SSD보다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개가 ext4의 왼쪽 ext4의 그 플러시가 없는 F싱크,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F베리어의 성능 차이입니다. 이 성능 차이는 웨이톤 트랜스퍼 타임이 줄어든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걸 주기만 해도 이렇게 80%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BFS의 이제 F베리어와 그리고 ext4의 F싱크를 비교하면 이렇게 36 정도 엄청난 성능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나왔던 것들이 얼마나 이제 PC에 대해서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하냐를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ext4와 BFS 이제 F싱크인데요. F싱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플래시에 다 써져 있는 것을 기다리고 다음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F싱크인데 플러시가 없는 F싱크거든요. 그래서 플러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페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BFS의 OD 이건 베리어를 쓴 거거든요. 이건 이제 그 플래시에 이제 데이터가 다 쓰여져 있다는 걸 기다리지 않고 그냥 계속 오더링 개런티만 맞춰줘서 계속 던진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혹시 컨시스턴시를 보면,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이제 페일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크래시에 대해서 이제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한다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말씀드렸듯이 EXT4의 DR보다 여기 이제 한 36배 정도 그 리얼 환경에서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성능도 이제 36배 정도 높아지고, 그리고 크래시에 대해서 이 컨시스턴시도 보장을 하니까 이런 F 베리어가 이제 F 싱크를 이제 대체를 하면 엄청 큰 iOS 세계 성능 향상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베리얼 이네이블드 iOS 스택 같은 경우는 이 트랜스퍼 앤 플러시를 지금 다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타겟으로 이제 그런 커널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퍼시스트 트랜스퍼 오더와 퍼시스트 오더가 이제 그냥 호스트는 이제 그 스토리지의 퍼시스트 오더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뭔가 개발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이제 플래시 스토리지가 들어오면서 이런 그런 어썸션 그러니까 가정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라이트 커맨드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무조건 필수적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모바일 스토리지에서만 약간 지원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바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슈퍼캡이 들어있는 하이 퍼포먼스 SD까지 전 제품에 대해서 이런 베리어 커맨드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트랜스퍼의 그 웨이턴 트랜스퍼 오버헤드가 생각보다 큰데 그 블락 디바이스 레이어에서 그 부분도 좀 그 부분을 어, 개선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